최근 세계적으로 전쟁과 같은 마찰이 거세지면서 세계 무기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전쟁은 이제 속도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AI, 로봇, IoT 같은 첨단 기술이 방산 시장의 핵심으로 뻗어나가 방위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AI 시스템을 적용한 CCTV, 드론, 위성을 통해 수집한 이미지를 분석하고 후속 전략을 세운다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군사용 AI 모델인 파이어 팩토리의 경우에는 단약 무게를 계산해서 우선 공격 순위를 제한하고 전투기 드론과 같은 가용된 전력별로 공습 대상을 할당해서 공습 시기를 조율하는 수준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 밖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자폭 드론이나 적을 식별해서 조준하거나 총기를 탑재한 전투형 로봇계도 등장하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AI 무인 전투기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AI 로봇 드론이 전장에 등장해 기술 기반의 군사전이 현실화되면서 첨단 기술 분야의 최전선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방산 사업 관련된 행보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방산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과 사업이 방산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궤도 소형 위성 스타링크가 영향력을 빠르게 넓혔습니다.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전기통신 인프라가 파괴된 곳에서도 위성 전화나 GPS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시스템이 전쟁 판도를 좌우할 정도로 비중 있는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인데요. 스타링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통신 인프라를 대체하는 백업 역할을 하면서 정부와 민간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고요. 이후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도 전쟁 지역인 가자 지구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SNS를 통해서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스페이스X가 전쟁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보는 편과 민간 기업의 전쟁 개입은 위험하다는 편으로 여론의 분위기는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론 머스크가 이스라엘 통신부의 승인하에 가자 지군의 스타링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나눈 사실까지 알려진 상태인데요. 스타링크가 전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한편 현재 스페이스X는 우주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미중간 경쟁 중인 비밀 무인 우주선 임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도 있죠. 스페이스X는 2023년 1월 미국 우주군의 기밀 임무를 위해 군사용 통신 위성인 CBAS-2와 5개의 탑재체를 실어서 USS F-67으로 불리는 팰컨 헤비 로켓을 발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최근인 12월에는 미국의 비밀 무인 우주선 X-37B를 팰컨 헤비 로켓에 실어 7번째 비행 임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 임무에 대해 새로운 궤도 체제와 미래 우주 영역 인지 기술을 실험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사실까지만 밝혔죠. 식물 씨앗이 우주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측정하는 실험이 포함된 것도 확인되었죠. 현재 미국과 중국이 비슷한 시기에 비밀 우주선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표피적으로 기술적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주과학적 실험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형 위성이나 항법 시스템, 군사적 목적 센서를 궤도 배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죠. 이처럼 앞으로 지속되는 전쟁, 기술 강국들의 우주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군사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며 국제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미 국방부와 협력하는 방위 산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공공부문 전담 자회사인 구글 퍼블릭 센터를 세워 군 정보를 AI로 분류하는 미 국방부의 JWCC라 불리는 합동 전장 클라우드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한 것인데요. 신선한 합동 인공지능 센터를 통해 군 기관 데이터를 AI를 활용해서 클라우드로 통합하는 것으로 목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 구글은 미 국방부와 AI 기술을 통해 무인 항공기 타격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AI의 공정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서 극심한 내부 반발로 공동 프로젝트에 손을 뗐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2022년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급격히 달라지게 된 것인데 일단 전쟁들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산 산업이 국가를 지키는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는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미 국방부의 주달 예산이 연간 185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신에 따르면 JWCC를 구축하기 위해 5년간 약 11조짜리 계약이 맺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이 나올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신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구글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틈새가 일찍이 보였을 것인데요. 계속해서 구글이 AI와 클라우드를 국방 분야에 어떻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 전망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Integrated Visual Augmentation System이라고 불리는 IVAS 고글을 미 군부대에 총 12만 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약 28조짜리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고글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최적화해서 현장의 군인에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야간 투시 기능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전투용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HMD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후에 최근에는 기존의 멀미나 메스꺼움이나 눈의 피로감 등을 개선한 신규 버전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저조도 센서 성능을 향상시켜서 편의성을 높였고 다른 시각 센서까지 포함해서 낮과 밤 상관없이 시야와 이동성을 높인 가운데 분사량 평형추를 갖춘 로우 프로파일 형식의 폼팩터를 도입하고 무엇보다 기존 야간 투시경처럼 디스플레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방식, 전투 헬멧에 부착할 수 있는 경첩형 방식이 적용된 것도 편의성을 높인 부분이죠. 이 IVAS의 기능을 보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차량의 내부에서도 외부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거나 3D 매핑이나 탐색 기능 활용으로 드론을 컨트롤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미 국방부와 양자 컴퓨터 구축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국방고등연구 계획국이 주도하는 유틸리티 규모의 양자 컴퓨팅을 위한 미개발 시스템인 US2QC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인데요. 양자 컴퓨팅 기술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유틸리티 규모의 양자 컴퓨터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양자 컴퓨터의 계산 가치가 비용을 초과하는 유틸리티 규모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서 경쟁국보다 빠르게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전해집니다. 양자 컴퓨터 역시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컴퓨터와 수준이 다른 양자 컴퓨터에 의해 군사 기밀이 해킹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군사 통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안보 이슈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에도 AI와 반도체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양자 암호와 같은 기술력을 쥐고 있는 빅테크의 힘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방위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자금이나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방위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있고, 국가 안보가 곧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나 영향효과도 연결되다 보니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된 것이죠. 대부분의 국가에선 이제 AI 기반의 전투 체계와 같은 첨단 전력을 확보해야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과의 기술 혁신 범위를 개방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흐름이고요. 결국 현대에 와서 방산 분야도 경쟁력 있는 안보를 갖추기 위해선 기술 혁신의 결합이 필수적이게 됐습니다. 국가 입장에선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선 기술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안팎으로 미국 정부와 빅테크가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과점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던 기존 방산 업체들이 주춤하고 막강한 첨단 기술로 부족한 빅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 게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빅테크 기업들이 방위 사업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리고 있고, 방위 기술 스타트업 역시 미 정부와 조달 계획을 맺는 일이 늘어나고 있죠. 그중 최근 방산업계에서는 안두릴이라는 기업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선 안두릴은 군용 드론, 무인 전투기나 잠수정 등의 하드웨어와 엠벨이라는 무인 항공기를 식별하고 격추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했던 기업이고요. 처음 이 기업이 이름을 알린 것은 VR 헤드셋인 오큘러스의 공동 창업자 팔머 루키가 설립한 방산 스타트업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안두릴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배치된 AI 시스템 기반의 감시 타워와 고스트라는 소형 드론을 배치하는 가상 장벽을 세우는 사업이었는데요. 바로 이를 제어하는 플랫폼인 레티스를 개발해 크게 성공시켰습니다.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이 레티스가 각종 감시 장비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모은 뒤 AI가 일반 시민이나 동물과 실제적인 위험 요소를 구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레티스 플랫폼이 아군에는 피해를 끼치지 않고 표적은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 역량과 함께 시스템적으로도 개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과 솔루션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활용성이 높은 측면이 있어 안두릴의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후에는 안두릴은 호주 공군을 위해 개발된 무인 드론 잠수함인 고스트 샤크로 뛰어난 AI 수중 드론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고스트 샤크는 기본적으로 최대 6,000m 깊이 해저에서 최대 10일간 자율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죠. 전통적인 유인 잠수함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전체 센서가 주로 내부의 인간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센서와 무기가 압력 보호 구역에 쌓여서 무기 대부분이 침수될 수 있다는 점이죠.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속도 측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안두릴은 무인 항공 시스템 개발업체인 블루포스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블루포스가 개발한 무인 전투기 퓨리에 투자하기 위한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안드릴은 퓨리에 레티스를 탑재해 AI 전투기로 발전시키는 데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최고 비행 속도 1100km/h 레벨 5로 자동 조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찰용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파일럿 없이 실제 전투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미국을 비롯해 현재 여러 군사 강국에서 안드릴의 고스트 샤크나 퓨리와 같은 무인 잠수정과 무인 전투기를 국가와 기업이 손잡고 앞다퉈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선 임무 수행 측면에서 더 다양한 장비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 차이도 상당하겠죠. AI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판단이 이뤄진다면 불필요한 피해는 줄여서 생존성은 높이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억제 능력도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임무 수행률을 향상시켜 작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이러한 기술적 차원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두 개의 전쟁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인 위기 상황의 영향으로 인해 무인기와 관련된 개발은 정찰, 공격, 전자전 등 확장되는 범위와 함께 소중 대형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까지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첨단 기술들을 무기로 한 빅테크의 새로운 경쟁 무대, 방산테크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분야로서 반도체와 같은 전략 자산과 함께 AI, 스페이스 테크,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개발됨에 따라 방위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산테크와 관련된 부분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안달공학 에로였습니다.